만약 내가 중도금을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계약은 자연스럽게 계약의 잔금 납입까지 굴러가는 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떤 주의점들이 필요한지, 또 실제로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법률사무소 보험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계약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분양계약서를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굉장히 작게 여러 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갑하고 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을 병, 뭐 정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시공사, 뭐 시행사, 분양대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나오면서 분양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뭐 을에 대해서 지는 의무, 뭐 을이 병에 대해서 지는 의무, 병이 갑에 대해서 지는 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이것만 보고서 따져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금 납입, 그리고 해제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만 사실은 보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어느 날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금 나머지 중도금의 얼마는 뭐 언제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언제까지 지급하고, 이러한 식으로 보통 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해제에 관한 부분은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에 관해서는 보통 뭐 7조, 8조 이렇게 중간쯤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해제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뭐 분양 대행사나 혹은 그 시공사, 시행사 쪽에서 오케이 하는 경우에만 뭐 배약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양계약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조건에 관해서 좀 잘 챙겨 보셔야, 그리고 특약사항에 관하여서도 잘 챙겨보셔야만 분양계약상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양도에 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양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구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조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보유 조건이 있거나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억지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양도가 가능한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을 한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이제 안 사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보려고 했는데 이제 넘겨지지가 않아서 내가 계약을 좀 해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제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냐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보통 이제 해제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해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합의 해제가 있고요. 합의 해제는 한마디로 시공사 또는 시행사와 합의가 돼서, 아 이거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새로운 이 계약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합의 해지입니다. 둘이서 이제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해제 조건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해제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해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 해제라는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효력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계약금을 날리게 되기 때문에 좀 손실이 적지 않지만, 내가 이거를 인수를 했을 때 받을 손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여겨질 때는 계약금 해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만약 떨어질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할 정도면, 그리고 해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면 분양계약사에서는 해제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해제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제되는 계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만약 내가 중도금을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계약은 자연스럽게 계약의 잔금 납입까지 굴러가는 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중도금을 납입해버리면
이제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계약금을 포기하는 걸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부터는 잔금까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중도금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꼼짝없이 그 계약의 끝까지 딸려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도금도 중도금 나름인 것이 저희가 최근에 했던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없고 잔금만 있는 형태의 분양 계약이었는데, 이 중도금 명목으로 아주 적은 금액, 뭐 몇십만 원 정도 금액을 이 분양계약서에서 지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해제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 몇십만 원의 돈이 중도금이기 때문에 이건 해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계약금은 물품 가액의 한 10% 정도로 몇 천만 원 정도 되긴 합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억짜리니까 몇 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몇십만 원 때문에 내가 이제 계약금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해제가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금원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도금의 지급이 법적으로는 이행의 착수,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나아가는 단계로 봤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해제가 안 되고 잔금까지 싹 다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뭐 뉴스에서도 문제가 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와 관련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러한 금원은 이제 중도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그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을 가지고 인정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도금 몇십만 원 정도를, 그것도 계약 당시에 지급한 것만 가지고는 이거를 내가 이 계약을 무조건 끝까지 다 진행하겠다라는 확정적인 의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걸 통해서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께서 더 이상 이제 계약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워낙 상담을 많이 받고 있지만, 분양계약에 있어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엔 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공사나 시행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 계약에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약에 관해서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냐는 거죠. 결국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고, 원칙적으로는 분양계약자의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시행사도 어쨌든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의 진행 가능성, 이익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빠삭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정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해제하겠다고 했을 때 계약금을 다 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러면 해제를 안 해주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중도금을 일부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까지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는 해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결국엔 이제 나의 투자이고 리스크고 나의 어떤 부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계약서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왜 이러한 금원들이 무슨 명목으로 납입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스톱하고자 할 때 어떤 부담을 안고 스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약 체결할 때의 주의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